다음 사건입니다. 누군가 내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릴 만큼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내부 직원이 고객의 카드 사용 내용을 무려 1년이나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적발된 건데요.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마치 CCTV로 감시를 당하듯 사생활을 털렸습니다. 피해자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1년 넘게 카드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다 열어보고 있었더라고요. 제 동의도 안내도 없이요. 저는 이 카드 한 장만 쓰다 보니까 이 내용만 봐도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뭘 샀는지, 어딜 갔는지 제 하루가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정보를 넘어가지고 사생활까지 싹 다 털린 거죠. 자, 제보자는 지난 1년간 사이버 스토킹을 당한 거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있었는지 실제 제보자가 털린 그 카드 사용 내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제보자가 털렸던 카드 사용 내역 중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네. 1년치 중에 겨우 2, 3일치 저희한테 이제 보내준 건데 보시면은요. 언제 어디서 장어구이를 먹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여기가 맛집이구나 아니구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을 치면서 노네 어떤 유흥을 즐기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 우측 상단에 보면 이게 쇼핑몰인데 어디 쇼핑몰을 언제 가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다 들여다봤고요. 특히 이 맨 우측 하단 주유소 사진이 이게 뭐냐? 이 제보자가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주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부산에서 여주까지 여행을 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겠네?까지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커피집에서 4분 간격으로 2번 결제를 한 거거든요. 네. 자, 1,800원과 3,300원 이걸 보고는 처음에 1,800원 3명이 모였네. 근데 5분 후에 3,300원 한 명이 더 와서 1인분을 더 시켰네. 총 이날 4명이 몇 시에 이 커피숍에 있었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건 실시간 배달을 시킨 내용입니다. 몇 시에 언제 뭘 먹었구나, 어디서 배달시켰구나 알 수 있는데 그뿐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집에 있겠구나를 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보자가 진짜 화가 나고 수치심을 느꼈던 게 바로 이 의료 정보를 털린 건데요. 무슨 병원에 가고 약국을 가고가 다 털렸고 특히 이 맨 아래 보면 여성병원을 가서 45만 원을 쓴 게 보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정말 이 사생활 중에 사생활인 여성병원에 간 것까지도 모두 몰래 스토킹을 하듯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내역을 살펴보니까 더 소름이 그렇죠. 돋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1년 동안 겪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게 뭐 가장 비밀스러운 사생활까지 마치 CCTV로 나를 살펴보는 것처럼 털린 건데 자, 이 사실을 알고 제보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제보자에게 이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방문한 병원 기록이라던가 숙박 기록이라던가 뭐 그런 숨기고 싶은 정보도 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뒤에서 몰래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수치스럽죠. 이게 사이버 스토킹이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멘탈이 좀 많이 털렸어요. 네, 1년간 까맣게 모르다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그 신한카드 내부 직원이 그때 당시에 가맹점주 정보를 유출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뉴스 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네.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신한카드사에서 이제 고객 정보 유출 확인 페이지를 만들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제보자가 이제 자기가 정보가 유출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조회된 게 없나?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한번 이제 카드사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간 조회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신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자기가 10년 이상을 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조회를 요청했던 것도 있는데 정말 10년간 조회된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시 이제 문의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뭐 제보자가 촉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문의를 넣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시 확인했더니 고객센터 직원이 여러 차례 카드 결제 승인 내역을
조회한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회신을 아유. 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물어봤을 때야 그 답을 들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용만 조회한 게 아니라 더 민감한 정보도 열람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제보자 같은 경우에 카드사에 이제 고객센터 직원이 뭘 열람을 했는지 이걸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승인 내용만 이렇게 조회를 한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뭐 민감한 대출 정보, 소득 정보까지 오. 다 확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저 내용 중에 뭐 고객 뭐 마스터 정보 조회 그리고 승인 내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가처분 소득 산출 간이 심사. 네. 저게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연소득, 그다음에 자기의 대출 현황, 그리고 내가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몇 개월 만났다라고 하지만 친구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죠. 하죠. 네. 너무나 이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고객센터 직원이 계속해서 열람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고객의 카드 내역 그리고 온갖 금융 내역을 장기간 무단으로 열람한 신한카드의 고객센터 직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고객의 개인 사생활을 털었을까요? 제보자는 이 고객센터 직원의 정체를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제보자와 신한카드 사이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저희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고객님께서 좀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경위 사항이 좀 발견이 돼서 연락을 직접 드리게 됐거든요. 일을 하신 분은 실감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 주인이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본 내용은 이제 거래 내역을 조회한 걸로 저희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도 화가 나는데 아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게요. 하면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 친한 지인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친한 지인이라기보단 친했던 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왜 친했냐? 이 사람들이 중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 지인이.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친구 사이였는데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콜센터 직원은 이 콜센터에서 7년 정도 근무한 직원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중학교 동창이니까 친해질 계기는 있었겠지만 작년 10월부터 이제 조금 멀리하게 됐대요. 아. 그래서 멀리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멀리한 시점부터 본인의 뒷조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래서 이거 너무했다라고 하는 찰나 그 친구한테 카카오톡이 오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연락이 와서 그제서야 자초지종이 뭔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니까 사이가 틀어졌던 친구가 다시? 연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니, 연이 끈기인 사이인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만났을 때는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2024년 11월에 이제 제보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처음 만났고요. 네. 그래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 조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얘가 뭐 하고 살았지? 이렇게 하면서 조회를 한번 해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제보자랑 그다음에 이제 카드사 직원이 친구가 이제 친해졌고 또 다른 친구까지 해서 이렇게 무리가 이제 친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2025년 10월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카드사 직원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무리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추측컨대 이 직원이 떨어져 나가면서 얘네들 나 빼놓고 어떻게 살지?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호기심이 아이고. 작용을 해서 계속 조회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인의 개인정보를 1년 넘게 무단으로 조회해온 지인 A씨. 헌터스 팀이 연락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데요. 끝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뭐 지인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카드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기 고객의 정보를 본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무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허술하고요. 또 네. 이것은 굉장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면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정보를 이 사람이 무단으로 본 거고요. 거기다가 이거 어때요? 전산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도 될 수 있어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더 큰 문제는 신한카드 우리나라 1등 카드사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제보자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3번이나 물어보기 전까지는 카드사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시스템을 좀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엉망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고객의 지금 개인정보 중에 휴대폰 번호 그거 하나만 알아도 지금 이렇게 조회가 됐던 거거든요. 지인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카드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이제 드러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센터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 마치 이제 그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랑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조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개인정보 차단이 되어 있다가 네. 통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스템상으로 이제 개인정보 전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한카드 내부의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쉽게 열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장 저의 카드 사용 내역도 지금 그냥 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정말 통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 정보, 대출 정보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열람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뭐 고위공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 개인 정보도 다 털릴 수 있다라는 건데 신한카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한카드의 입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100% 카드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네. 이것은 고의로 직원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을 퇴사 처리도 했고요. 네. 직원이 퇴사할 때 만약에 민사상 어떤 손배 청구가 온다면 너가 가해자인 너가 책임을 져라라는 서약서에 서명까지 하게 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그것도 지인이었던 사람이 콜센터 직원이었기 때문에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억울해서 금감원에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 신한카드사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그냥 정신적 위자료, 도의적 차원에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보상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쎄요. 네. 자, 저희 뉴스헌터스 팀은 사실 확인을 위해 신한카드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신한카드 측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외주 상담사가 콜센터 직원이죠. 그동안 습득한 업무 스킬을 악용해서 시스템의 허점을 우회한 개인의 일탈행위다. 외주 상담사에 대한 관리 책임은 통감을 한다.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겠다. 해당 상담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사태가 좀 심각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반드시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직원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던 정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어떠한 카드사나 이런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의무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떠한 정보를 접근 권한을 좀 더 강화하겠다. 2중, 3중 더 철저히 하겠다 하는데 아마 업무 효율성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스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악용할 수 있는 직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부 교육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관리나 체계적인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